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경치 좋은 산맥에 둘러싸인 빛의 숲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숲은 마법의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마법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시기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숲 깊숙이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채 매일 밤 비명을 내지르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루시라는 이름의 소녀는 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마을 아이들과 다르게 언제나 호기심이 많았으며 신비로운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빛의 숲의 전설에 푹 빠져 있었고 괴물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시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홀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등불과 빵 한 조각을 준비한 뒤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빛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초록빛의 신비로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요정들이 반짝이며 그녀의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간 루시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동물들이 슬퍼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간 루시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갇혀있는 아기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루시는 주저하지 않고 아기 사슴을 구해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슴은 고마움의 표시로 루시에게 길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루시는 아기 사슴을 따라 빛나는 숲을 더욱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눈앞에 마법처럼 나타난 아름다운 꽃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설에서 들었던 것과는 달리 그 괴물은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에 지친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용기를 내어 괴물에게 다가갔습니다. 괴물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괴물이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슬픔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시는 괴물이 진정한 친구를 원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시는 마을로 돌아와 괴물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설득과 진심 어린 마음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괴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빛의 숲에는 더 이상 비명이 들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시와 아기 사슴 그리고 괴물은 오랜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마법처럼 빛나는 숲을 지켰습니다. 그 후로도 빛의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며 그 전설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인 비밀의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마법의 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정원의 중심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분수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꽃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이 정원의 주인은 단 한 사람, 곱고도 아름다운 마녀 마고이였다. 마고는 선량하고 친절한 마녀였으며 사람들에게 마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원의 꽃들에게 물을 주고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러나 정원에 자주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래하는 새들이었다. 이 새들은 매일 저녁이면 정원의 나무들 위로 날아와 황홀한 노랫소리로 하늘을 수놓았다. 마고는 이 노래하는 새들 덕분에 정원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새들 또한 마고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했다. 그래서 새들은 마고의 꿈속을 날아다니며 그녀에게 아름다운 악상을 선물로 주곤 했다. 이렇게 마고는 정원과 새들 그리고 꿈속에서 얻은 음악 덕분에 매일같이 새로운 마법 주문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소년 피에르가 우연히 숲을 헤매다가 정원에 이르게 되었다. 높은 마법의 벽 앞에서 피에르는 멈추었지만 노래하는 새들이 그를 안내하며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피에르는 정원의 비밀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고와 대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던 마고였지만 피에르가 가진 순수한 마음씨와 호기심을 보곤 그를 환영하게 되었다. 피에르는 마고에게 정원에 깃든 마법의 기운과 특별한 새들에 대해 물어보았고 마고는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마고는 피에르가 벌써부터 자신의 정원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에르는 마고에게 마법을 배우게 되었고 노래하는 새들과 더욱 친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에 위기가 찾아왔다. 갑자기 가뭄이 들고 농작물이 시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고 피에르는 마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마고는 피에르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정원의 마법을 사용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주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피에르는 정원의 한가운데에서 특별한 의식을 올렸고 그 주위를 노래하는 새들이 둘러싸며 그를 도왔다. 새들의 노래는 점차 하늘로 쏟아오르며 구름을 모으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기적에 감동하였고 그 뒤로 마고와 피에르 그리고 정원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피에르와 마고는 노래하는 새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마법의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다.
그리하여 정원은 언제나 행복과 노래가 가득한 곳으로 남았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고즈넉한 마을에 빌렘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렘은 외모로나 성격으로나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모험을 향한 갈망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습니다. 부모님의 농장에서 일을 돕던 어느 날 빌렘은 마을 어르신들이 종종 경고하곤 했던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숲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거미줄이 있으며 이 거미줄에 닿으면 무한한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빌렘은 그날 밤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들뜬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만약 그 거미줄을 찾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렘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법의 숲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빌렘은 모험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숲의 깊숙한 곳으로 빠져들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점점 빽빽해졌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빌렘은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미소가 아른거리는 듯한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의 거미줄이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은빛으로 빛나는 거미줄이 나뭇가지 사이에 늘어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미줄을 조심스럽게 만지자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빌렘을 에워쌌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듯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빌렘은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진정한 지혜와 용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진실하도다. 그러나 지혜와 용기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느니라. 그 순간 빌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솟구쳐 올랐고 그의 마음속 두려움과 불확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세상을 둘러싼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빌렘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빌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곧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농장의 일을 돕는 것을 넘어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충고와 따뜻한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렘은 마법의 거미줄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마을의 번영을 이끌었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콩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콩은 똑똑하고 용감한 소년이었지만 언제나 더 큰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부로 그는 부모님을 도와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새로운 곳을 탐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콩은 근처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금으로 빛나는 깃털을 가진 백조가 있었습니다. 백조는 사람의 목소리로 루콩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루콩. 나는 마법의 백조야. 나를 구해주면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루콩은 놀랐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백조는 악한 마녀에게 잡혀 있었고 루콩의 도움만이 마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루콩은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백조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 가서 마녀에 대한 고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는 마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녀의 마법의 거울을 깨워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정한 용기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콩은 백조를 뒤따라 깊고 으스스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녀의 성이 숨어 있었고 그는 지혜와 용기로 여러 가지 함정을 피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루콩은 성의 중앙에 위치한 마법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마법의 거울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마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루콩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법의 거울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용기가 강하게 타올랐고 거울은 수많은 빛을 발하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마녀는 깨어났고 루콩과의 격렬한 마법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그의 노력으로 마녀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루콩은 마녀를 물리치고 백조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유로워진 백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루콩에게 다가왔습니다. 백조는 약속대로 루콩에게 3가지 소원을 물었습니다. 루콩은 첫 번째로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비옥한 땅을 원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소원은 그의 모든 여행과 모험이 안전하고 흥미롭기를 바랐습니다. 백조는 루콩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고 그 후 루콩은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즐거운 탐험과 모험을 계속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